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저희 방송 중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이동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계약 취소 사례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변동성이 클 때일수록 저희 행복한 재테크 시청하시면서 좋은 판단과 현명한 판단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저희와의 상담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저희는 또 시장의 흐름 먼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을 볼게요. 이제 새 정부가 규제보다는 서울 도심 쪽에 주택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 지역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규제보다는 약간 공급 확대 쪽으로 그러니까 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겠다. 이 이야기를 대선 기간 때부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최근에 국가정책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해서 무리한 규제책을 펼치는 것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조를 잡아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시장, 즉 그 중에서도 도심, 노후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노후 아파트들이 밀집한 일정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지금 이러한 이슈에 힘입어서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고 거래량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 중에서도 구로구나 노원구, 강서구에 지금 매매량이 지금 멀쩡하게 늘어나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각각의 좀 특징이 있죠. 특히 구로구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공업 지역이 좀 많이 포진돼 있죠. 중공업 지역이라는 좀 이슈가 있고 그만큼 개발의 사업성이 조금 좋아진다는 이슈가 있는 곳이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우리가 가성비 학군이라고 그러죠. 이제 학군을 보유한 곳이고 그럼 강서구가 새롭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강서구도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 마곡지구에 대기업들이 입주를 하면서 여기 이제 기업 도시가 된 거죠. 기업 도시, 도심 내에서 기업 도시가 되면서 직주 근접을 갖추고 있고 9호선이라는 황금 노선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요 세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재건축 이슈를 안고 있는 단지들의 매매량과 거래량이 모두 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도봉구와 강북구도 대표적으로 이런 노후 아파트들이 조금 밀집해 있는 지역들이죠. 이런 지역들도 지금 후발주자로서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시장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 거며 우리는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그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슈가 떴다라고 해서 그 이슈에만 너무 집중을 하시게 되면 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지역의 우리 특징을 한번 딱 살펴보시자고요. 이 지역들의 특징은 뭐냐면 중저가 아파트들이 몰려 있다라는 것이죠. 자,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정책 자금 대출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단지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나 다음 달에 이제 시행되는 DSR 3단계를 앞두고 당연히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젊은 층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투자 수요 측면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중저가 아파트를 선점해야겠다라는 이런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더욱더 집중하는 효과를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떠한 하나의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보고 무리한 진입을 하신다기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의 정책이라든가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으니까 무조건 재건축이 잘 진행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걸 오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가 되더라도 결국은 재건축이라는 것은 사업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검증을 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들에 관심을 가지실 때는 너무 소형 평형으로만 이루어진 단지보다는 중형 대형까지 포함된 평형의 구성이 좀
다채로운 이런 평형 구성 이룬 단지를 조금 눈여겨보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은 사업성이 확보된다라는 거는 용적률이 조금 낮아야겠죠. 기존 용적률이 최소 180에서 200% 사이에 있는 것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는 게 좋고,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입지적인 것. 이 중에서도 어디가 먼저 될까? 이런 혜택을 준다면 어디가 먼저 될까? 당연히 역세권이라든가 직장, 교통 환경이 좋은 곳이 먼저 추진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좋은 또 이제 우량 물건을 가려낼 수 있는 또 그런 팁까지 일러주셨습니다. 시장의 흐름 점검해드리고 있고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이달 말부터 여러분 주택을 지을 때는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오를 거란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가 좋아지면 그냥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여러분. 그 건축물에서 생산되는 것과 소비되는 것을 같게 만든다. 즉 전체 가능하면 그 건물 내에서 에너지 생산해서 니네가 써 이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에너지 자립률을 이렇게 높인다라는 거예요. 높이고 자, 우리 창 단열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창 단열도 1등급을 써야 돼요. 당연히 더 좋은 재료를 써야 되니까 비용 올라가는 거겠죠. 네. 자, 환기용 전열 교환기,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열 교환기를 의무적으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 신재생에너지 설계 점수는 뭐냐면 뭐 태양광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지만이 높은 점수를 주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게 이달 30일부터 의무화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 현재 분석한 내용대로라면 국민평형, 즉 전용면적 85제곱미터 기준으로 하면은 약 한 130만 원 정도의 가격 인상폭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네. 따라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분양가 상승이다. 그러면 이 정도의 분양가 상승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는 않고 또 이런 장점도 있기는 해요, 사실은. 이런 시설을 갖추면 결국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언제 손익분기점이 발생을 하면 어느 순간은 이러한 시설을 갖춘 단지들의 가격 상승력이 더 좋아지는 그런 시대가 또 오겠죠. 그래서 따라서 너무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기보다는 지금은 내가 빨리 분양을 받고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걱정할 만한 분양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 점검을 해봤고요.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20분 막 지났어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활짝 열려 있거든요. 벌써 많은 분들께서 전화 접수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그러면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안양 동안구 호계동에 럭키 아파트 살고 있거든요. 네. 네, 거주하고 있고 추가로 인덕원 빌라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임차를 놓은 상태고요. 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망과 보유 중인 빌라를 매도해야 할지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지 상담 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안양 호계동의 아파트와 인덕원의 빌라 두 개를 좀 분석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저희 어디부터 갈까요? 아파트 먼저 갈까요? 저희 이동수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호계동 럭키 아파트는 오래 거주하셨어요? 네, 저희 분양 받았어요, 옛날에. 분양 받으면서부터 계속 거주하신 거예요? 네, 그랬어요. 그 아파트도 이제 꽤 오래 됐죠? 한 20년 넘었죠? 아니요, 34년 됐어요. 34년. 34년. 네. 아이고야. 이제 재건축 해야겠네. 그죠? 네, 재건축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네. 있어요? 네네. 재건축하기에 이게 용적률이 조금 여유가 별로 없죠? 네, 좀 그래요. 네. 많이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우리가 이 지역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네네, 맞아요. 주변에 막 재개발되면서 새 아파트들도 들어오고. 네네, 많이 좋아졌어요. 네, 평촌의 이슈도 있고, 뭐 네. 삼본의 이슈도 있고, 금정의 이슈도 있고. 그죠? 네네. 근데 우리가 참 이런 게 있어요. 주변이 좋아지면서 내 아파트도 좋아지고 이런 건 사실인데, 뭔가 모르게 약간 부족한 면도 있으면서 내 마음처럼 가격이 안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네네, 맞아요. 네. 그게 아마 이 럭키 아파트가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네, 맞아요. 왜냐하면 금정역 가기에도
도보로 가능하긴 한데 약간 거리감이 조금 있고, 그죠? 네, 한 10분, 15분 걸어서 그렇게 걸려요. 네, 우리 또 네. 평촌 학원가를 가기에도 네, 조금 약간 거리가 조금 네, 네. 다 애매하고, 10분 그죠? 그렇게 걸려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네. 뭐냐면 결국은 그러면 이 아파트가 내 아파트가 가격의 탄력성이 좋으려면 결국은 지금 이렇게 체크한 것들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던가 아니면 이 주변 지역에 조금 큰 주거단지를 형성한 곳들의 가격 상승률이 쭉쭉쭉 올라가 주면 내 것도 더불어 상승을 하는데 사실은 내게 가격이 올라가서 옆에를 끌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단지는 우리가 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실거주하기는 정말 좋지만 가격을 주도하기에는 힘이 조금 약하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어떤 때 갈아타시는 게 좋은 거냐면 지금 이제 재건축 이슈를 탔잖아요. 그죠? 네, 우리도 이제 재건축해야 돼, 준비하자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거래량도 조금씩 늘고 가격도 아무래도 지금보다 좋은 조건을 가격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네. 네. 요럴 때 저는 한 번 정도 처분을 하고 뭐 주변에 새 아파트로 가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아예 만약에 이 지역 내에서 움직이신다라면 네. 아예 평촌으로 들어오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아, 평촌. 왜냐하면 네. 평촌은 어쨌건 일기 신도시로서 그래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을 해서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리고 주거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네. 그럼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 럭키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평촌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와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어 있으니까 요때는 이제 한 번 정도 갈아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내가 이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네, 네. 네.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저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인덕원은 인덕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덕원에 저희가 그 간양동 1466번지인데요. 거기가 지금 네. 구린마을 해가지고 지금 재정비. 저 재개발 하는 곳이요? 네네. 근데 저희가 바로 네. 앞에까지만 이고 저희는 빠졌어요. 저희는 그 대로변 그 근처라서. 지금 막 제가 동그라미 친데 다 요 지역인 것 같은데, 그죠? 네네네.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네, 요 지역 맞죠? 네네. 근데 빠졌어요, 그게? 저희가 그 안양시에서요. 네. 안양시에서 그 앞으로 저기 관악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복합 업무구역으로 뭐 만든다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러면 그 도로 바로 확장이랑 앞에는. 업무지구 조성하는데 편입시키기 위해서 제외시켰다는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맞다라면 갖고 계시는 게 맞긴 한데 그 호재를 조금 기다리는 것보다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 구역이 몇 곳이 지금 지정이 돼 있잖아요. 정비 예정 구역이 이곳이. 네, 거기는 저희 앞에가 바로 불인마을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직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라는 거는 확정된 절차를 남겨놨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예정 구역 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면은 이건 아예 제외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거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건 재개발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럴 때는 갈아타셔야 되는 거예요. 예정 구역 내로 확 들어가시라고요. 그 중에서 어디로 들어가시는 게 좀 좋냐면 불인마을 쪽도 좋지만 저는 아예 인덕원 역 쪽으로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인덕원. 예, 인덕원 역 쪽으로 붙으시라고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중심지는 이 인덕원의 중심지는 사실상 어디에 인덕원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이곳에 거주하시면서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인덕원역이 얼마나 지금 발전하고 좋아질 것인지. 그렇다면 그 좋아지는 곳에 바로 옆에서 지금 재개발을 두 곳에서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한숨 쉬시면 안 돼요. 지금 좋은 솔루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이거는 내가 막 지루하게 기다리면 너무 힘들 수도 있으니까 네. 좋은 곳이 있을 때 지금 초기 단계에 빨리 갈아타셔야 오히려 이익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항상 행동은 빠르게.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나중에 한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얼른 또 이제 매도 계획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지금 위례 레미안 이편한 세상 10년차 지금 거주 중이거든요. 네. 근데 좀 투자 가치가 있는 다른 곳으로 좀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분당 시범단지 쪽이 네. 지금 위례보다 더 괜찮을지 네.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뭐 잠실이나 이런 쪽에
네. 다른 곳도 한번 추천해 주실 곳이 있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례를 중심으로 지금 주변을 보신 거네요. 분당 보셨고 네, 잠실 보셨고 어디가 괜찮을지 얘기를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이동주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네, 위례 신도시에 10년 동안 거주를 하고 네. 계시는데 네, 네. 얘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네. 더 좋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네. 지금 잠실 쪽 송파 쪽을 보셨고 네. 그다음에 분당. 분당의 시범마을 쪽, 그죠? 네.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네. 우리가 어떤 지역이 어디가 더 좋아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지역이 좋아지려면 변화라는 걸 겪어야 돼요. 그죠? 네. 그럼 변화라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지역 자체가 변화가는 게 있고 네. 자기 자신이 변화하는 게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예요. 그죠? 네. 이제 아파트 거의 다 입주했어요. 일단 북위례 쪽 약간 조금 빼고. 그죠? 네, 네. 그러면 도시가 성장을 해서 성숙기를 접어드는 단계고, 네. 자, 여기 보면은 잠실도 이제 어떤 단지를 선택하냐에 다르겠지만, 네. 잠실의 송파구 쪽에 보면은 여기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 곳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분당은 이제 아예 재건축을 해야 돼요. 네. 그죠? 근데 네. 분당은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단지별 재건축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도시 전체가 재건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지역 자체도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변화를 두 가지의 변화를 모두 하고 있는 곳이 분당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여기서는 1차적으로 자, 위례를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맞냐 아니면 분당의 시범단지 쪽으로 갈아타는 것이 맞냐라고 봤을 때는 네. 당연히 분당의 시범단지 쪽으로 갈아타는 게 내가 더 많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요? 이익을 더 많이 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역적 힘을 떠나서 어떤 네. 것이 더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익을 볼 것인가를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잠실하고 분당하고 비교를 한다라면 이야기가 조금 약간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여기는 서울, 분당은 어쨌건 경기, 신도시긴 하지만 네. 서울의 가격이 움직여야 경기의 가격이 움직이겠죠. 네. 네. 여기의 가격이 움직여야 서울이 움직이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딱 그러니까 이 잠실 쪽과 분당 쪽을 비교했을 때는 물론 분당은 지역 전체적으로 바뀌긴 하지만 이 잠실의 송파 쪽도 재건축을 하면서 나홀로만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 단지들이 다 같이 재건축을 해야 돼요. 여기도 약간의 지역 변화와 함께 단지별 변화까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역의 힘도 아무래도 서울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결론을 딱 내보면 그러면 자, 위례보다는 분당이 낫지만 분당보다는 역시 송파 잠실이 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송파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자금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당연히 고려해서 비싸죠. 지역의 가치가 더 크니까. 그러면 내가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자금 대비 어디를 갈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그래서 자, 또 무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지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는 거는 시범단지 잘 고르셨어요. 네. 시범단지 잘 고르셨고 네. 네. 그래도 나는 조금 더 무리해서 가고 싶다 할 때 잠실을 오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잠실 쪽은 어디 정도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은 있을까요? 잠실 쪽에서는 이제 여기서 재건축 할 수 있는 것들을 봐야겠죠. 네, 네. 근데 지금 시범단지의 가격대를 보셨으면은 한 20억 네. 정도? 17, 18억 정도. 17, 18억 정도? 네, 네. 그럼 놓고 봤으면 이제 그 금액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또 뻔하잖아요, 사실. 네. 우리 뭐 아시아 선수촌 좋은 거 알지만 이미 멀리 도망갔죠. 네. 네. 그죠? 그럼 이제 앞으로 좀 긴 시간이 남아있는 기자촌이나 뭐 패밀리 단지나 이런 데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죠? 패밀리나, 네. 네, 거기도 만약에 금액대가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네. 여기 방위역 근처. 네. 방위역 근처에 아파트를 다 지금 재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지역도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죠.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드린 곳들은 다 미래 가치가 좋아질 곳이니까 네. 어디를 가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가웠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상담이었던 것 같아요.